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들은 급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죠. 충분한 급여를 가지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올인할 것을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월급이 굉장히 높잖아요. 반갑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사퇴를 했잖아요. 이것도 부동산 이해 충돌 때문에 사퇴를 하게 됐죠.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의 금융자산은 백지 신탁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백지 신탁을 하고 있지 않죠.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백지 신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상경 국토부 차관 이 사퇴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부동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부동산 가치는 상당하잖아요. 본인 말고 가족들과 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은 부동산 백지 신탁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런 가운데 고위 공무원 부동산 백지 신탁에 대해서 국민 동의 총원을 받고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소식 알려드리고요. 고위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은 급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죠. 충분한 급여를 가지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올인할 것을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월급이 굉장히 높잖아요.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연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장차관도 한 1억 5천 정도. 하지만 이 월급뿐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 전군 수당입니다. 근속 수당이 기본급의 5에서 50%. 이것도 수천만 원 하는 거죠. 성과급이 또 있습니다. 가계 보존수당, 직책수당,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이런 것도 다 받는 거죠. 그리고 또한 특별활동비 가장 불투명한 부분인데요. 특활비는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는 예산을 얘기합니다. 현금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검찰이 이게 논란이 많이 됐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특활비가 또 있습니다. 또 행정부 특활비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국회의원, 장관, 차관, 국장급은 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차량도 제공이 되죠. 관사가 제공이 됩니다. 장관급, 청장급. 국회의원은 개별 관사는 제공하지 않고요. 국회 숙소를 저가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무비, 보좌관 인건비 이렇게 국회의원 1명당 비서관 9명, 인턴 1명, 보좌진 인건비 포함해서 연 4천만 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출장비 또한 이렇게 제공이 되네요. 결론적으로 이 고위공무원들은 있잖아요. 거의 한 1년에 한 2억 정도는 그냥 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백지 신탁이라는 개념은 자산의 실질적인 관리 통제권을 공직자가 완전히 상실하는 겁니다. 제3자인 전문 신탁기관이 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공직자는 취임 시 모든 자산을 제출을 하고요. 이해충돌 자산은 강제로 백지 신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구조화하는 거죠. 지금 행정주도 세종을 완성시키려고 해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갖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늦어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해 충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국회의원들 집 5채 중 한 채는 강남 일부 갭 투자 정황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본이 상위 29명이 1180억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국회의원이 부동산을 백지 신탁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기고 본인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진실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집권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구할 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야당의 질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백지 신탁을 제도화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이 하는 정책의 이해 충돌 문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백지 신탁을 하고 있는데요. 적용 대상입니다. 핵심 규정은요. 가족 명의 부동산 보유 금지가 있습니다.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강제 백지 신탁하는데요. 공직자가 특정 지역 개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본인 또는 가족 명의 부동산 보유가 금지되고요. 보유 시 반드시 블라인드 트러스트로 이관합니다. 이게 백지 신탁인 거죠. 정부가 승인한 신탁 관리자에게만 맡길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데는 백지 신탁이 아주 강력한 게 미국입니다. 영국 또한 독립윤리위원회가 감독을 하는데요.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부동산은 심사를 통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매각을 공고하게 되는 거죠. 캐나다 역시 강제성이
매우 높은데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포함 모든 자산입니다. 금융자산도 포함된 거죠. 강제, 블라인드 트러스트 또는 신탁하거나 매각을 한다는 거죠. 배우자 자녀 명의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정책 관련 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이익충돌 소유가 있기 때문에 백지신탁하자는 거고요. 가족 명의 재산도 예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위반했을 때 장관직이 해임이 되고요. 의원직 상실이 되고 형사처벌이 되고 벌금 또한 강력한 처벌이 적용이 됩니다. 한국과 굉장히 극명하죠. 한국은 금융자산은 백지신탁하지만 부동산 자산은 백지신탁하지 않고 있고, 가족들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연이 들어왔잖아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런 부동산이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의무화, 국민동의 청원 5만 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입니다. 5만 명이 동의하면 이제 국회 회부가 되는데요. 공론화하자는 거죠. 지방 분권과 세정 완성, 이게 지지부진하는 것도 서울의 수도권의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이 자산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이해충돌에 걸려서 이렇게 늦어지지 않고 있나 의심을 하는 거죠. 사실은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가자, 이 내용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리고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국민동의 청원에 참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가 자기 부동산 때문에 정책을 흔드는 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자기 땅을 맡겨 이익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땅뿐만 아니라 부동산이죠. 모든 부동산, 아파트, 지방분권과 세종행정소 완성을 위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부동산 백지신탁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했네요. 찬성 5명이네요. 네,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요. 대한민국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행정주소 완성은 우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 추진은 여러 차례 지연되었고, 국민들은 그 배경에 정치인의 고위공직자의 서울 수도권 부동산 과다 보유로 인한 구조적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정책 결정권을 가진 인사들이 부동산 자산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을 경우 지방분권, 수도권 규제 완화, 행정수도 이전 등 국가적 의사결정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공공성, 객관성, 국민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사, 검사, 공무원에게는 이해충돌 회피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회의원과 고위 정책 결정자에게는 사실상 부동산 이해충돌 관리 장치가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적인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 공백을 해소하는 것은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입법 조치를 요청하는 겁니다. 4가지를 요구하는데요.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가족의 서울 수도권 부동산 보유 현황 별도 공개 의무화. 그래서 서울 수도권 부동산 보유 현황을 따로 분류해서 공개하자는 얘기입니다. 2번째, 서울 수도권 부동산 보유 의원의 지방분권, 행정수도, 수도권 규제 관련 법안 심사 시 이해충돌 배제제도 도입을 하자는 거죠. 4천억 이상 지금 고위 공무원들이 수도권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외하자는 거예요. 배제를 하자는 거죠. 심사할 때. 3번째,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백지신탁처럼 부동산 역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신탁 또는 관리형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가 공식적으로 논의하도록 요청합니다. 선진국 사례와 부합합니다. 4번째,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주도 관련 정책 결정 시 이해충돌 신고 의무를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를 심사하는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분들은 청원서 공개 찬성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 찬성이 가능하고, 회원 가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비회원으로 가능합니다. 자, 확인을 눌렀을 때 비회원 인증하기와 회원 로그인하기가 있죠. 자, 비회원 인증하기를 누르면 휴대폰 인증이 제일 쉽잖아요. 휴대폰 인증을,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인증을 누르시고요. 패스, 이게 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에티케이트입니다. 에티케이트를 누르시고 문자 인증 누르시고 본인 확인 누르시고 다음, 자, 이름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최병우, 다음 721007, 자, 보안 문자 09695. 자, 이렇게 눌러서 다음을 누르면요, 네, 확인, 인증번호가 날아옵니다. 핸드폰으로. 자, 인증번호가 날아오면 인증번호로 확인을 누르면요,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서 본인 확인이 됐잖아요. 맨 마지막에 청원서 공개 찬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고 청원서 공개 찬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6명 이렇게 됐잖아요. 한 명이 더 올라갔습니다. 핸드폰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블로그에 링크 시켜주면 이렇게 URL이 뜨잖아요. 파란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국민 동의 청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내리시면 돼요. 30일 내에 일단 100명이 돼야 이 청원이 공개가 됩니다. 30일에 100명이 채워야만이 공개가 되고, 공개된 것을 홍보할 수가 있죠. 쭉 내리셔가지고 맨 밑에 청원서 공개 찬성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확인 누르시고요. 회원 가입이 된 분은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요, 비회원 인증하기로 인증하기 누르십시오. 그 다음에 휴대폰 인증이 쉽잖아요. 휴대폰 인증 누르면 이 패스가 뜨잖아요. 패스가 뜨면 내가 자기 통신사를 눌러주시고 문자 인증 누르시고 본인 확인 누르시고 다음에 똑같이 휴대폰 번호, 네, 이것도 눌러야 됩니다. 숫자 99579 그래서 다음. 자, 인증번호가 와야 됩니다. 네, 인증번호가 왔죠? 644798. 자, 인증됐잖아요.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네, 좀 기다리면 이게 보이죠? 보이면 내리셔가지고 청원 공개 찬성을 누르시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에 클릭을 하고 공개 찬성을 누르셨습니다. 이미 찬성했습니다. 확인 누르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있을 때 동의를 해주시면 한 달 안에 100명이 되면은 이 청원 사이트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공개가 되잖아요. 공개가 되면 더 찬성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국회의원 백지 신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들도 뭐 오해가 받기 쉽잖아요. 선진국에서 다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슈화하고요. 그러면서 행정주도 세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이해충돌 때문에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것,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것이 더디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지방분권 균형 발전, 행정수도 완성은 우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 추진은 여러 차례 지연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그 배경에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들이 서울 수도권 부동산 과다 보유로 인한 구조적인 이해 충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본인들 재산이 서울 부동산의 하향 안정화를 원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수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이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러면 그거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백지 신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충청권에 있는, 그리고 세종에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숙지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회부돼서 이슈화 될 수 있도록, 그 메이저 여론에서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동의와 공유, 그리고 SNS에서 홍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보기 페이지란에 보면 제가 이걸 링크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의무화, 요걸 한번 검색하면 아마 블로그에 뜰 겁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많은 동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보기 페이지란에도 제가 링크를 시켜드릴게요. 시민들의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번 내란 사태도 시민들의 참여가 없었으면 위험했잖아요. 좋은 제도들은 우리 국민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 고위공무원 부동산 백지 신탁 국민 동의 청원입니다. 동의를 통해서 청원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동의와 또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세종 행정수도의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